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대운 한다고 그랬죠. 대운. 이 운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역학에 이제 입문을 갖다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람의 명을 아니면 어떤 상황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벽에 많이 부딪혔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운이라는 게 그 문자로 해가지고 그 글자로 딱 규격을 갖다 짓듯이 이렇게 그 규정 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굳이 대운만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그 강물하고 바닷물하고 막 섞이잖아요. 섞이면 어떻게 섞입니까? 딱 여기서부터는 바다, 여기서부터는 강 이렇게 해서 물이 그렇게 섞이지 않죠. 그래서 딱 어느 시점에서는 그 완전히 민물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완전 바닷물이 되긴 하지만 그 경계점에서는 섞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세라는 것도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운세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대다수 분이 주변에 뭐 취미든 아니면 직업으로든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처세를 갖다 일러주는 어떤 그런 술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갖다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떤, 삶의 맥이라고 해야 될까? 삶의 흐름, 메커니즘,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미 했던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하고요.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제가 공부를 통해서 요런 게 아니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니다. 저 부분은 옳다 싶으면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사람의 어떤 명을 갖다가 보면서 이해가 좀 더 수월하고요. 또 거기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세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처세, 그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처세를 갖다가 일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주제넘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뭐 돌을 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삶의 또는 이 우주의 근본 이치를 내가 꿰뚫어 보는 사람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막 그냥 아르마리로 들은 이야기들로 봐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세대 입장에서 우주를 갖다 설명하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설명했던 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어떠한 상태, 이거는 그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공의 상태죠, 공의 상태.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은 공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상태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단계, 이걸 갖다가 분화시키는 음량의 폭발, 빅뱅이죠. 그죠? 빅뱅이 일어나면서 확장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확장이 무한대로 일어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점에서 다시 수축을 갖다 해가지고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모든 어떤 다른 상황이 이러한 맥을 갖다가 반복해서 돌면서 계속 순환이 되는데요. 자, 이 단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고 하는 이 상황은 바로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일단은 상상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자 볼게요. 결국 자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상태에서의 값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무슨 말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자, 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관점으로 설명을 갖다 하는 게 바로 신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신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 인생이든 어떤 상황의 라인이 한 라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는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의 맥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껴놓자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 관점으로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왜? 결국 값은 똑같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악이 없다라는 거. 이 관점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입시키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담을 갖다가 하심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가치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악이 없다라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다만 방향성만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결국 이 영역이죠. 신의 영역이라고, 신의 영역. 그래서 이 영역에서 본다면 선악은 없다가 맞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이 존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선악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작용, 반작용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월정이라는 놈이 내가 누구한테 지금 해코지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용력은요, 요쪽에 가가지고 벽에 딱 부딪히면 그대로 내한테 와요. 그럼 만약에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작용하고 또 반작용하는 그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는 선악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고통을 느끼고 어떤 길흉을 갖다 인지하는 그 나의 개인적인 존재의 입장에서는 선악이 존재한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근본적인 논리로서는 선악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 체감하는 측면으로서는 선악이 존재한다. 그럼 선악이 있다라고 하면 되지. 뭐 근본적으로 어떻고 뭐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 뭐 있나.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칫 술사 입장에서 처세를 갖다 일러줄 때 도덕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편협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처세를 일러주게 되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는 방향성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처세를 갖다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심오하게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 가지 선악에 대한 어떤 개념. 그죠?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으로 다르게 살짝 변형시켜서 봤죠. 뭐 어떻게? 방향성으로만 보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이런 방향성이 하나 있었고 이런 방향성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이걸 음과 양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럼 자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악으로 규정 짓잖아요. 하지만 여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여기가 상대되는 에너지 아닙니까? 악이다 아닙니까? 반대되는 어떤 존재가 되니까. 되시겠죠? 하지만 뭐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도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도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갖다가 존재케 만드는 어떤 각자의 가치가 다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갖다 하세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봤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가정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왔다고. 가정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으로 자식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여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좀 가정을 계속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통계를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일단은 요 관점으로서는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맥은 그 가정의 틀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메커니즘으로 태어났다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윤리에 의거해가지고 이 가정을 갖다 계속 참고 영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뒤에 오는 오히려 더 큰 파급, 더 큰 충격에 대해서는 계산을 우리는 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물론 자 보세요. 요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짜증낼 겁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자, 이번생이 있고, 이건 종교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이번생이 있고요, 전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저는 그걸 믿으니까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건 이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그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그 노력이라든지 어떤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원래 주어진 어떤 맥보다 조금 더 크게 누렸다면 요 다음 생이나 아니면 요 다음 단계에서 마이너스를 갖다 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갖다가 그 변화시킨다라는 거, 이 개념은 솔직히 말해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럼 이러한 그걸 갖다 하느냐? 그냥 되시겠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두고 본다면 어떤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생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용 범위 내에서의 변화는요,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금방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운세를 갖다가 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삶을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을 갖다 이제 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 되시겠죠? 그럼 그 운용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베이직으로 얄팍하지만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운세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그릇이죠, 그릇.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릇은, 자미두수에서 그릇은 어떻게 해서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에 있는 정성과 비급성들의 어떤 상태를 보고 제일 먼저 판단하죠. 자, 그 다음에 제백궁 입장에서, 관록궁 입장에서, 천의궁 입장에서, 그러고 신궁, 복덕궁, 그리고 또 요타의 궁들, 뭔 말입니까? 전부 다 본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보아 들어가는 순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죠? 그럼 요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대운을 볼 때는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12궁에서 딱 한마디로만 하면요, 살아있는 궁의 유무로 한번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궁의 유무. 그 살아있는 궁이 얼마나 퍼펙트하고 힘있게 살아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 살아있는 궁이 존재하는 그 위치가 바로 인생 그래프로 치면요, 만약에 그게 좋은 궁이, 살아있는 궁이라는 게 좋은 궁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그래프로 치면 지금 상한가를 치는 시점이라고, 그 지점이. 그럼 반대로 만약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한가를 갖다 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좋게 뭉쳐져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안 좋게 뭉쳐져 있는 궁도 없었다, 그냥 쫙 펼쳐져 있었다 하면 비교적 삶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막 좋게 표현하면 평탄한 것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무미건조하게 그냥 막 별 사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런 행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궁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영향력이 큽니까? 명궁에 있을 때. 명궁에 있을 때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자 볼게요. 만약에 명궁에 만약에 좋은 어떤 그 퍼펙트하게 살아있는 궁이 들어왔을 때 100이라는 어떤 영향력을 갖다 행사한다면, 자, 제백궁으로, 관록궁으로 들어갔을 때를 한 70 정도로 본다면, 천의궁에 들어가 있을 때를 갖다가 본다면 한 50 정도로 본다면, 복덕궁이나 부처궁에 들어갔을 때를 갖다가 한 40에서 30 정도로 본다면, 저 다른 궁에는 또 더 떨어지겠죠. 자, 이 숫자는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약효가 한마디로 명궁에서 벗어날수록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운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명궁에 있을수록 이 백이라는 약발을 갖다 주기 때문에 운명에, 이렇게 운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갖다 미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궁 입장에서 퍼펙트하게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30대의 운세가 지금 안 좋은 운세로 지금 왔다 하면 여기서 퍼펙트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30대 안 좋은 운세는요 흉의가 상당 부분 감소된다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히려 이 30대를 갖다가 오히려 써버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30대에 안 좋은,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대운에서 안 좋은 어떤 그런 명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퍼펙트하게 길했고 하나는 명반이 그냥 보통 정도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 흉의를 상당 부분 감소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도 오히려 써버리는, 성화시켜서 좋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그럼 이 흉의는 없어지십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스토리도 있겠죠. 과정적으로 우여곡절이라든지 어려움, 상황이 봉착되지만 그걸 갖다가 극복하면서 반전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보통 또는 안 좋은 명반 같은 경우는 이런 운세에 완전 바닥을 쳐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운세를 갖다가 보실 때 원 그릇을 갖다가 안 보고 운세를 본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차차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하나씩 요목조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원국이 있을 거고요. 원국이라고 하면 뭐를 원국이라고 해요? 일단 1차적으로 원국 하면 1차적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원국이라고 상상하세요. 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원국이라는 것은 12궁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이 가장 어떤 프레임이 되고 중요한 골자가 되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글자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원국입니다. 12궁 전체가 원국입니다. 전체 짜임새가 됐죠? 자, 원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대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원국과 대운까지가 길흉을 보는 곳이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물론 명반에 따라 가지고 세운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명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명반들의 기흉은 대운까지라고 일단은 보세요. 그래서 격이 많이 무너져 버리면 세운에 많이 좌지우지 되기는 하지만 대운에서 기흉이 결정 짓는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갖다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원국이 좋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국이 보통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국이 안 좋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대략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접근에 들어가 보면 또 달라요. 그것도 설명할게요. 자, 원국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퍼펙트하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 됐죠? 그러면 대운이 또 좋은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인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것이죠. 볼게요. 그러면 대운이 만약에 원국이 퍼펙트하게 좋은 중에 대운도 길했다. 이러면 이건 당연히 길한 거죠. 말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자, 대운이 보통이었을 때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그냥 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계산은. 자, 그러면
자, 원국이 퍼펙트하게 좋은데 대운이 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보적인 관점으로만 한마디로 살성을 많이 봤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엄밀하게 흉했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냥 길성을 많이 봤다, 살성을 많이 봤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길성을 많이 봤다. 세모는 길성과 살성이 좀 혼재되었다. 자, 꽃표는 살성을 조금 많이 봤다.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때도요, 길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인생의 전반부일 때는 더더욱 그래요. 인생의 전반부일 때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이 흉한 걸 과정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커요. 과정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그 기준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본다면 원국이 좋아도 얼마만큼 좋은지 그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잠깐 뛰어넘어서 다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국이 퍼펙트하게 좋다라는 것도 첫 번째 정성이 어떻는지, 자, 두 번째 길성들의 회조가 어떻는지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정성이 어떻는지는 조합이 어떻는지 그 묘왕미암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죠. 길성애나 살성의 유무 이거야 당연히. 자,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 정성이 어떻는가에 조합이 어떻는지 그 다음에 묘왕미암을 갖다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정성 자체의 스타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펙트하게 좋은데 무곡이라든지 천부라든지 이런 후중한 별들이 퍼펙트하게 좋게 자리 잡는 거 하고 천기라든지 천상이라든지 탐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조합으로 퍼펙트하게 좋은 조합하고는 힘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힘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하위 개념이 되는 대운을 끌고 가는 역량이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서 무곡, 천부 같은 이런, 특히 천부 같은 이런 경우에 퍼펙트하게 좋은 경우는요, 어지간한 상태에서 다 끌고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기, 천상, 탐나, 약간 거문 이런 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보면 여기서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고. 이때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잠깐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원국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국이 이렇게 퍼펙트하게 좋을 때, 특히 살성의 저항력이 강한 별들로서 퍼펙트하게 좋을 때는 안 좋은 상황까지도 긍정적으로 성화시켜 버릴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이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원국이 보통인데 대운이 좋을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보통일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안 좋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퍼펙트하게 좋다라는 그 가정하에서는 이럴 때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운만큼은. 여기가 보통인데 여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이때는 그냥 이건 역시 보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갈로 해가지고 X 해놓으십시오. 물론 여기서도 아까 전에 그 전제를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뭔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오행으로 치면 목의 기운, 임팩트가 강한 어떤 원국이었다. 임팩트가 강한 원국이었는데
보통의 운이지만 여기서도 지금 임팩트가 있다. 한마디로 역동성이 느껴진다. 공격적인 어떤 그런 운세인데 보통이다. 이라면 X가 돼요. 자, 다시. 원국이 공격적인 조합인데,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조합이 뭐 있습니까? 일단 4개 격국으로 본다면 자부의 무상하고 살파랑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일, 잠이 7살, 뭐 무국탐랑, 그래서 7살, 파군, 뭐 태양, 잠이 이런 별들하고 딱 이렇게 엮이면 좀 더 공격적인 어떤 조합이 돼요. 자, 그런 조합이 공격적인, 똑같이 보통의 어떤 조합이기는 하지만 공격적인 조합을 만나게 되면 X가 된다고. X가 된다고. X가.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그냥 조금 수동적인 기월 동량의 조합이 기월 동량의 보통 운세를 만나면 그냥 보통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이거는 차차로 따로 이야기할게요. 좀 더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공격적인 조합으로서 보통의 어떤 명반이 공격적인 조합의 보통의 운세를 만났다. 그냥 쉽게 하면 이거라. 어설픈 운세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크게 깨져요 이거. 근데 수동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조합이 보통의 운세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또 그 수동적인 어떤 그런 별의 그 조합으로서 그 보통 운세를 만났다 하면 그냥 보통 운세로 보면 돼요. 그냥 무난한 운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보통의 명반이 원국이 안 좋은 운세를 만났다. 이거는 그냥 꼽혀하면 되시죠. 당연한 이야기고 이거는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요, 일단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상황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가장 조금 중심 있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냐? 우리가 얼핏 봤을 때 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현실의 상황은 괜찮게 그냥 물론 퍼펙트하게 막 펑 튀겨져가지고 우리 화탐 영상격처럼 막 완전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페이스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고 이런 경우, 이 두 번째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국 자체가 뭐 나쁘지 않은 중에 운세에서 나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핏 봐가지고는 원국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보통이고 운세도 그냥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액티브하고 공격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맥 하나 때문에 완전히 깨질 수가 있다고. 이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운세를 보실 때 있잖아요. 운세를 보실 때 kil성의 유무, 살성의 유무로 보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초보적인 관점이고 기본의 어떤 그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제가 금방 여기서 언급한 게 뭡니까? 그 경량성을 읽어야 돼요. 경량성. 경량성이라는 게 뭡니까? 크게 막아주고 자, 공격적인 조합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액티브하게 대시하고 막 사람으로 치면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막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러한 조합인지 아니면 그냥 막 보통 평범한 어떤 조합인지 아니면 수동적인 조합인지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이 차이가 크다고. 그러면 그 전으로 하나하나의 별들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살성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부, 그 다음에 무곡, 그 다음에 태염. 자, 가루해가지고 천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량은 제껴놓고 이 세 개의 별은 그거 살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1등 천부, 2등 무곡 아닙니까? 3등 태염 같은 경우는 감성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살성을 보는 운세가 아니면
살성을 보는 명반이 되었지만 천부하고 무곡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르다 이겁니다. 보통 천기나 천상이나 거문이 이 정도 살성을 봤다면 이거는 좋게 발현되기가 힘들 건데 했지만 천부나 무곡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론 녹을 지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그런 정도의 살성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성을 받느냐 살성을 받느냐 단순하게 이 숫자 노름으로만 접근에 들어가지고는 기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기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된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지금 뭡니까? 경량성. 얘가 어떤 놈의 성질을 가졌는가? 어떤 놈의 성질을 가졌는가? 자, 우리 책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거 탐상탕곡 있다 아닙니까? 화탐, 영탐. 이거는 경량성의 관점으로 접근한 거라고. 자, 문창문곡하고 탐낭하고는요, 경향성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삐끗삐끗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건 그것 자체로 위험적인 요소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겁니다. 자, 탐낭하고 화성영성은 어떻습니까? 이 두의 관계는요, 경향성, 한마디로 맥이 잘 맞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좋게 발현될 가능성을 갖다가 많이 점쳐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필성을 본다, 살성을 본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는 경량성까지 봐줘야 된다. 다시 여기 싹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보통의 운세였고 원국이었다라는 것은 살성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필성도 보고 살성을 어느 정도 보면서 그냥 보통 격국이지만 내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 자, 임팩트가 강한 경우, 목에 의욕이라든지 욕구, 이를 벌릴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무너질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살성을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하고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요거 잠깐 할게요. 자, 그러면 원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운이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인 경우, X인 경우. 근데요, 여기서 또 모순인 게 뭐냐면 원국이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원국이 최하위로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다른 궁에도 좋은 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운에서 퍼펙트하게 좋은 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국에서 최대한 외궁으로 빠지더라도 이렇게 퍼펙트하게 좋은 궁이 있으면요, 보통 정도로 올라가 버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예 이 경우는 제껴두셔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이 가능성은 희박해요. 희박한 게 아니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퍼펙트하게 좋은 궁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보통 이상으로, 보통이거나 상격으로. 됐죠? 자, 그러면 원국이 안 좋은데 보통의 운세, 이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X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안 좋은 운세가 안 좋은 원국이 안 좋은 운세 만남인 꼽혀온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정도의 차이 있죠. 자, 정도의 차이는요, 여기서 바로 결정 짓지 마시고요, 이 경량성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경량성하고 같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흉의는 얘가 제일 안 좋아요. 맞아요. 객관적인 흉의는 얘가 지금 제일 안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체감하기로, 안중에 뭐라 해야 되나, 결과론적으로 어떤 수치상이라든지 이 사람이 체감하는 정도는 얘가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안 되는 격국이었는데, 보통의 운세를 와가지고 뭔가 시도를 갖다 해버리면 커져버린대요. 안 되는 격국이 그냥 속된 말로 숙이고만 지내면 그냥 안 좋지만 그냥 간다고. 그냥 안 좋지만 요 정도 유지할 거를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더 밑으로 나락으로.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얘가 지금 제일 안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얘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록이나 록존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록이나 록존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 화록 록존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 록이나 록존이 들어오면 어때요? 뭔가 용기가 생기고 지금 돈이 들어와요. 성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아예 어떤 의욕이라든지 대시를 안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록이 들어왔을 때 대시를 하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자미칠살에 록이 있다. 그럼 이거는 자미칠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책에 화살위권. 한마디로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직장생활이 있더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는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폼이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화록이나 록존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경향성이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미칠살이 보피를 못 보고 살성을 본 중에 화록 록존만 지고 있을 때는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고. 어설프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고 자 보통의 운세라 하더라도 자 수동적인 조합인지 저 맥이 어떤 그 뉘앙스가 맥이 수동적인 조합인지 적극적인 조합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또 커요. 자 다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는 여러분들 기륭을 갖다가 구분을 할 때요. 일단 길살성의 유무 일단은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향성 이걸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경향성 공격적인 조합인지 조금 수구적이고 안정적인 조합인지 됐지? 그러면 금방 여기서 이렇게 지금 조금 장황하게 지금 펼쳐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그러면 대운을 떠나서 요거 잘라버리고 원국만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봅시다. 원국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괜찮은 조합이 있을 것이고요. 원국이 보통인 조합이 있을 것이고요.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조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도 약간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나 보세요. 자, 원국이 얼핏 봐가지고 정확한 평가로 좋다, 중간이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얼핏 봐가지고 좋다, 중간이다, 나쁘다라고 평가됐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크게 누릴 것인가 아니면 적게 누릴 것인가 길한 상황이든 흉한 상황이든 그 어떤 내 체감도 또는 그 스폰지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 어디를 봐야 돼요? 이야기 보세요. 12궁 중에 무슨 궁을 봐야 돼요? 자, 복덕궁. 그 다음에 신궁. 자, 조금 더 좀 확대해 보면요. 자, 전택궁, 그 다음에 부모궁, 그 다음에 부처궁. 자, 이것까지는 일단 제게 가로 해놓고요. 이건 보지만, 이건 일단 그 다음으로 밀어두시고요. 복덕궁하고 신궁은 꼭 보셔야 돼요. 꼭. 이거는 조금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 이것까지도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하거든요. 복덕궁하고 신궁, 이거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잡을게요. 물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안 좋다라는 이미지를 단순하게 살성이 많이 침범했다 이렇게만 이미지 해가지고 한번 접근에 들어가 볼게요. 길성이 많다, 길성이 보통이다, 길성이 많다. 길성이 많다, 길성이 보통이고 살성도 보통이다. 살성만 많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살성이 많더라도 천기, 거문, 천상 이러한 별들이 살성을 많이 본 거하고 무고, 천부가 살성을 많이 본 거하고는 다르죠. 일단 그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명궁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1순위지 당연히. 명궁의 정성이 뭔지를 보는 것은 일단은 1순위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갖다 또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얼핏 봤을 때 정말 흉하다라고 느껴졌는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면이라든지 실제로 살아가는 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거는 다 명궁의 정성 때문이거나 복덕궁이나 신궁 여기서 커버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원국을 갖다가 보면서 원국의 단순하게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대충 보면서 얘네들의 상태를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해줄지를 복덕궁과 신궁에서 본다라는 거. 자, 됐죠? 이제 대략적인 거 일단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조금 전에 원국하고 그 다음에 대훈하고 원국하고 대훈하고에서 기륭을 갖다가 나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운만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국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대운 인대운, 그다음 묘대운, 자 A 대한, B 대한, C 대한이라고 보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경계에 대한 걸 여러분들 허물으셔야 돼요. 이 경계는요, 그냥 인위적으로 나누어 난 것뿐이 예를 들어서 5대안이다. 그러면, 뭐, 여기가 25에서, 24, 35에서, 죄송합니다. 25에서 34, 35에서 44, 45에서 54, 됐죠? 55에서 64 이렇게 딱 배웁시다. 그러면 A, B, C 그러면 여기가 길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흐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흉이는요 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 이 앞대운이 끝나는 시점은 여기지만 요 전이나 후까지 영향을 미쳐요. 크게는 심지어는 한 5년까지 그냥 겹쳐 들어가요. 일단 원국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운만 보더라도 심지어 심하면 그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많이 겹쳐서 들어간다. 근데 그럼 얼마나 겹쳐서 들어가노?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힘이 강하다, 기란 의미가 강하고 퍼펙트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미치는 힘이 커요. 이게 좋기는 좋은데 그 정도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 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아서 거의 이 점에 들어와야 좀 좋은 걸 갖다 느껴요. 오히려 약간 조금 퍼펙트하지는 못하고 약간 조금 이절어져 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앉아 떠요. 그럼 어때요? 지금 지나야서 뜬다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나의 역량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도 되지만 앞에 있던 흉이가 이쪽으로 조금 밀려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당연히 반대로 흉이가 아주 흉해가 힘이 완전 대단하다 진짜. 자미두수에서는 무국칠살, 염정칠살 이런 흉기가 되면서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흉이다. 이래 있으면 이것도 이쪽으로 밀어오는 어떤 그런 힘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흉했지만 그 어떤 별들의 힘이라든지 흉한 정도가 약할 때는 앞에 있는 기라가 상당히 밀어. 그래서 결국 밀고 당기고 옵니다.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얼마나 밀지 당길지. 자,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길하다면 이 어떤 그 운세, 흉한 운세의 뒷부분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 요것만 딱 정리하고요. 근데 그렇게 세분화를 해보니까 퍼펙트하게 길할수록 힘이, 임팩트가 강할수록 좀 더 영향력이 커진다. 됐죠? 힘이 작을수록 거의 요 정점까지 밀려 들어온다. 그 전해나 거의 요 정점에 돼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더. 만약에 퍼펙트하게 길하지 않고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보필을 봤는데, 보긴 봤는데 이저러지게 봤다. 그러니까 대운의 명궁의 삼방사정에서 봐가지고 대운의 제백궁과 대운의 천의궁에서 보필을 봐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건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삼방에서 보거나 협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시작하고 나서 확실하게 체감도로 좋아지려면 몇 년이 조금 한 2, 3년이 좀 1, 2년이 2, 3년이 지나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밀려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대운의 경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대운에 이렇게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앞, 전후로 이렇게 미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갖다 해. 예. 흥미가 지금 길한 의미로 들었을 때, 만약 길에서 우리가 무국이나 천부가 무국이나 뭔가 살성의 경험이 강하고 보필과 협이 좀 가까워서 본다면, 예. 그러면 그 주민은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흉한, 흉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흉하고, 예. 예. 여기 길하고, 무국과 천부의 살성이 강한 별이 여기에 이제 정성들이 뭐 무곡이라든지 천부라든지 이런 별이 있다. 그럼 이 흉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한다면 거의 좀 경계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흉이가 비교적 조금 적은 그 흉이라면 이 앞으로 많이 잡아서 들어가겠죠. 근데 살성에 저하는 능력이 강한 별들이 일수록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이 강해지죠. 하면서 그러니까 살성에 저하는 능력이 강한 무곡이나 예. 천부가 들어가면 예. 그래도 더 앞으로 훨씬 앞으로 당겨지죠. 훨씬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힘이 아주 강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 천부나 무곡 같은 경우는 살성에 대한 장능력이 강하니까 이 앞에 있는 별들의 그 영향력을 갖다가 훨씬 더 잡아먹어 버린다고. 쭉 당겨져 버려요. 하지만 보통 그 시기적인 거는요, 일단은 가장 길게는 5년까지도 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좀 희박하고요. 한 3년 정도로 보시고요. 보통은 1, 2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퍼펙트하게 길하다면 1, 2년 정도. 근데 살성이 강한 거하고 살성이 약한 거하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러면 살성이 강하면 약하게 들어오면 그냥 그 중에서 살성이 강하면 강한 분들이 하면 앞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차이가 있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곡이나 천부라는 어떤 별들로서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길한 상황이었다 하면 훨씬 더 이쪽으로 많이 잡아먹겠죠. 흉의를 좋게 만들어버리겠죠. 끌어와서. 근데 천상이나 거문이나 이런 별들이었다 하면 앞으로 조금 당겨가는 의미가 좋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의미가 굉장히 좀 작아지겠죠. 거의 이 경계점에 들어와야 되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러면 그게 한 5년 정도 앞으로 볼 수 있을 만약에 아니,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곡이나 천부라 하더라도 5년씩 땡기는 경우는 잘 없다고 희박하다. 그러니까 보통 많으면 3년, 적으면 1, 2년으로 보세요. 일단 그 정도 가는 것도 상당히 파급 효과입니다. 파급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약간 어설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운세 들어가고도 1, 2년 지나야 그 실제로 체감하는 좋은 상태로 들어가요. 되시겠죠?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무곡이 아니면 천부가 무곡 천부가 록을 보고 그 다음에 보필을 보고 그 다음에 괴월 그 다음에 길성들을 보면서 묘왕지면서 딱 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딱 끌고 들어가요. 좋게.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274리 록을 보고 보필을 봤는데 보필이 삼방으로 있거나 협으로 이렇게 딱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고 이저러지가 있다. 명궁에 하나 있고 제백궁에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이 상태는 약간 조금 불안정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계에서 오히려 살짝 넘어서서 이렇게 1, 2년 바로 들어가자마자 조짐은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조금 1, 2년 지나야 효과를 갖다 볼 가능성이 커요.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이걸로 해서 결정 짓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여기가 강했을 때 앞으로 영향력이 좋게 미친다? 아니면 조금 불안정했을 때는 문제 들어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내가 먹는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이걸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원구까지 계산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원국이 지금 똑같은 이러한 상황인데 원국이 지금 좋은 상황하고 그냥 보통인 상황하고 꽃표인 상황하고는 달라요. 꽃표인 경우는 없겠죠. 퍼펙트하게 좋은 게 있으니까 요거 두 개지겠죠. 그러면 좋은 경우 같은 경우는요. 잡아먹는 게 훨씬 더 커요. 더 업시켜버리고 아까 원국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원국에서 대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원국에서 커버해버리니까 일찍부터 바로 그냥 접어들자마자 아니면 영향력이 또 앞으로 조금 더 미치거나 그렇게 좋아져요. 근데 만약에 원국이 보통의 어떠한 그 원국이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퍼펙트하게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국에서 어시스트, 지원 사격이 얼마나 되는가가 대운의 힘을 얼마나 부릴 수 있을까,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차이를 갖다 결정 짓는데 아주 중요하다고요. 원국이 얼마나 간단한지 이 차이가. 어둡네. 없습니까 질문? 그럼요. 어차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한 것도 빙상의 일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반을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또다시 그걸 갖다가 잡아 나가야 돼요. 금방 이야기한 것도 대략적인 이야기이지 그 어떤 아까 전에 뭐랬습니까? 경향성이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경향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기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국의 맥에 맞는 기람인지 그 부합되지 않는 기람인지 이걸 갖다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해 나가자고요.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